네. 저희 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시 스트라이크 팀이고요. 저희는 서정인, 고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볼 주제는 부동산 분석 및 예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목차를 보시면서 한번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프로젝트 개요, 그리고 분석 계획 수립,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랑 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머신러닝 및 AI,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 그리고 Q&A 시간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금리가 연일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처로 판단되는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그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부동산의 매매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프로젝트 목표는 부동산에 관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제한하는 부분을 저희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다음에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한 가지 팀원들이 하나의 롤을 맡는 것보다는 팀원적이 병행적으로 동시에 데이터 탐색이나 선적이나 분석 과정을 통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론으로 생산성이 높은 애자일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 선정이나 수집, 그리고 전처리, 데이터 분석 등을 되게 병합적으로 분석에서 선정을 가기도 하고 선정에서 분석을 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디깅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파다가 이제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나오면 딥다이브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일리 리뷰 보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과정이나 리뷰를 진행해서 최선의 과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계획 및 수립입니다. 네, 저희가 분석 환경이나 사용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놓았는데 판타스, 텐서플로우, 넘파이 이런 것들을 분석 툴로 사용을 했고요. 시각화 툴은 시본이나 포리움 등을 지오판다스, 지오제이슨 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업할 때 구글 드라이브나 노션을 활용해서 협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이제 공공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이트에서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해주었고, 그 다음 데이터 분석을 경기나 서울 지방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화 불색이나 선형회귀 등등의 모델을 수립해 주었고, 그 모델로 학습을 해준 다음 그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매매 지역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API, 그리고 CSV, 그리고 크롤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로는 첫 번째로는 이상치 처리. 저희가 그 매매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삭제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결측치 처리를 해줬는데 저희가 층 정보가 있었는데 층 정보에서 4가지 정도의 결측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0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기에 층 정보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0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는 전용 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 데이터로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매매 금액을 평당 금액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역 내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위경도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맵 제이슨으로 위경도 값을 추출해서 다시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지역 정보가 저희가 시간이 지나옴으로써 이제 읍면동이 바뀌거나 코드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최신의 그걸로 데이터로 업데이트해줘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동 단위로 어떤 것들을 위치를 연결하고 개수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과연 내 월급으로 과연 이제 따라가는 부동산을 잡아서 이제 내가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넣어볼까 하다가 매매가 데이터와 물가 반영 지수를 합쳐서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합친 데이터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실매매가와 물가 반영 지수가 2015년을 1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비율을 이제 결합해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물가 지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것보다 이제 매매가는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균 인상률로는 아마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데이터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투기 과열 지구를 이제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 매매 금액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2019년 1월 지점과 2020년 4월 지점에서 거의 한 1억 정도 매매가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각을 해봐서 과연 이거를 워드 클라우딩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워드 클라우딩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 크롤링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크롤링을 해서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뉴스 크롤링을 해보니까 뉴스 크롤링을 해서 워드 클라우딩으로 한번 보여보니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뭐 했나라고 싶어서 딥다이브를 해서 조금 그 개개인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가 있었어요. 1개 이상 주택 갖지 마라. 고위공직자들은 이런 기사들이 이제 그 조치가 있어서 아마 고위공직자들이 그 물량을 풀었고 그 물량이 시장에 쇼크를 줘서 매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경기 투기 과열 지구의 지역별 연간 증가율을 확인해 본 건데요. 지역별로 어떻게 얼마나 매매가가 오르고 내리는지 그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들이 오르는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소 6%부터 최대 29%까지 오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매매가 증가가 꾸준한 것들은 수정구 그리고 조금 미비한 지역은 의왕시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금액이 있으면 수정구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분석으로는 경기도 이제 저희가 매매 건수와 경기도에 있는 투기 과열 지구의 매매 건수와 그리고 아파트 평당 금액을 저희가 히트맵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얼만큼 그 지역마다 건수가 많이 적고 적은지 아니면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것들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과천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천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는 카운트에 대한 부분인데 매매 카운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과천이 되게 이제 조금 색깔이 옅죠. 옅고 매매 금액에서는 굉장히 짙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천의 아파트들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반비례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천의 아파트들이 좀 물량 부족으로 물량을 많이 풀지 않아서 사람들이 매매가 잘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매매 물량이 적은 것 때문에
이제 금액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 경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원가 매매가의 그 차이가 서울 경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 추이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경우가 서울과 경기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보시면은 되게 그래프의 모형이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경기가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서울의 가장 높고 낮은 부분은 A, B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의 최고 증가, 최대 하락은 C, D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각 경기 투기 과열지구 서울에 따른 아파트 거래 분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매매 금액의 아파트 거래 분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박스 플롯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6.2억, 경기 투기 과열지구는 4.2억, 그리고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도와 투기 과열지구는 비슷한 추이를 따라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부분 평균을 보시면 평균 아랫보다 평균 위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길게 나타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웃라이어도 되게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걸 봐서는 서울의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평균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부분들은 지역별 평수별대로 어떤 식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다르고 한지를 비교한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서울이 모든 평수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경기 투기 과열지구와 경기는 약 1억 원 차이로 계속해서 비슷한 단계로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평수대가 높아질수록 매매가 차이가 조금 극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들은 좀 고급 아파트가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리움을 저희가 적용한 부분들을 보실 텐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격을 하는 요인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포리움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위치를 선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리움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뭐 위치라든지 뭐 스타벅스 위치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정확한 그 정보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주려고 했고 저희가 동영상 시연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네,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평수나 전세가를 원하시는지 사용자에게 뭐 스타벅스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는 뭐 어떤 것들을 필요한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제목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면 거기에 선택된 자기가 선택한 부분들이 실제로 오렌지색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색깔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읍면동을 클릭해 보면 매매가나 전세가나 초등학교 수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하고 또 그 부동산에 선택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스타벅스 그리고 초등학교 뭐 지하철 등의 위치들을 이렇게 하나씩 표시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한 위치 또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읍면동에 되게 정확한 데이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 부분들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공은별 씨가 머신러닝 및 AI에 대한 설명들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머신러닝 및 AI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으로는 시계열 예측을 사용해서 수도권 통합 그리고 경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아리마 모델입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해준 거는 데이터 분리 그리고 시계열 적합성 판별 그리고 시계열 주기성 확인 예측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는 시계열 예측에 사용하기에 과연 이 데이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매가 데이터가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지역별로 바꾸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월 단위 평균 데이터로 변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함수와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가 시계열 예측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실제 데이터, 초록색은 시험 데이터, 빨간색은 예측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한 예측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격의 오름과 내림을 통해서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예측으로는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를 나눠서 그 중에서 서초구와 분당구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역들이 매매가도 높고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들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연평균 2.4억 정도 상승을 예측하고 경기는 연평균 1억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선형회귀 모델들을 사용하여 머신러닝으로 동탄 신도시를 지정을 하여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했던 스텝들로는 변수를 결정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그 사이에서 앙상블 기법을 선정 그리고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변수들은 법정동, 거래연도, 건축연도, 평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변수들이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 2, 3, 4 그래프를 보시면 각 법정동당 거래 금액의 분포가 다르고 2번을 보시면 거래 연도당 당연히 거래 금액이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3번 건축 연도는 건축 연도가 최근일수록 신축 아파트일수록 거래 금액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수로는 아파트 평수가 커질수록 당연히 거래 금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교화를 해주고 모델링을 하고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용한 모델들은 이제 리치, 라쏘, 리니어 리그레션, 폴리노미얼 피처스, 케라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모델들을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들에서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거는 앙상블 기법 중에 보팅 학습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여러 개의 모델을 투표하여서 거기서 제일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결정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기법으로 저희가 실제값과 예측값을 이제 구해서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어떤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예측값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예측값이 실제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초록색 점들이 선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므로 허용 가능한 정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0억부터 이제 8억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이 실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정확도가 점점 떨어져서 실제 값보다 예측값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K-means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군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사용자가 구매할 때 아파트 매매 지역을 추천하는 그런 군집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변수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군집 그리고 그것들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지리 시각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제 변수를 보시면 여기 그 오른쪽에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법정동으로 인덱스를 묶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정동이라는 기준으로 이 동이 이 동과 비슷해서 당신에게 매매를 추천합니다 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동을 인덱스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균 매매가와 동당 편의시설들로 변수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저희가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군집을 몇 개로 나누어야 가장 알맞은 것인가 해서 군집 개수를 정해주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실루엣 개수가 가장 높은 N 컴포넌트를 2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너시아 분석을 통하여 SSE 값이 이제 선형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6개의 군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군집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차원 축소 이후에 데이터가 군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보시면 각자의 점의 색깔이 각 군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점들의 영역이 좀 균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했던 군집이 어느 정도 잘 나누어진 군집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ABC 그래프를 보시면 이 군집이 실 데이터에 적용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A 그래프는 연간 평균 매매가, 전세가 등을 군집별로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4번 군집이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B, C는 평균 매매, 전세가 증가율 그리고 편의시설 개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리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각 지도의 각 레이어 색깔들이 각 군집들을 뜻하고요. 경기와 서울 이렇게 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매매가가 높은 군집 4번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거긴 16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보시다시피 이제 강남권에 주로 많이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만든 맵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등등 그리고 또 용산의 한남동 이렇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매매가가 충분히 높은 그런 동들을 같이 군집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동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군집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혹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도곡동에 매매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한다 하시면 그 지역의 색깔과 해당되는 동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마커로 종합병원, 대형마트, 스타벅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두었습니다. 네, 저희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론은 아파트 매매가 변화 추이, 그리고 경기 두 가지의 매매가, 머신러닝 매매가 예측, 매매 지역 추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매매가는 물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매매가에 어떤 규제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오른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투기과열지구 매매가는 가장 지금 많이 증가한 곳은 용인 수지구와 수원 장안구라고 저희가 판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매매가 예측은 사실 저희가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를 예측하긴 했지만 여기에 사용된 변수가 충분치 않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의 방 개수, 리모델링 여부, 뷰, 편의시설 등등의 다른 변수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머신러닝 매매 지역 추천에 대한 결론은 저희 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 군집들이 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교한 매매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가 법정동을 추천하는 대신에 어떤 각자의 아파트를
이 동에 A 아파트를 그리고 B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한 모델을 추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쭉 진행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희가 다양한 분석이랑 시각화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랑 거기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요. 개선할 점은 조금 더 다양한 지역별 데이터들을 연결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Q&A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부터.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 전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한 점, 그죠? 저는 저기 잘한 점에서 딥다이브 및 에자일이라는 장점, 그 5페이지의 팀 구성 및 역할에서도 꽤 오래 설명하셨어요. 사실 여기 그 5번 슬라이드 장표를 가지고 한 2, 3분 설명하시는데 그 정도 설명할 장표는 아니었는데 여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에자일 방법론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XP나 에자일은 사실 데이터 분석 방법론보다는 개발 방법론에 더 많이 쓰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이 이쪽으로 좀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 여기 넣었다면은 어느 다른 장표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법론은 이걸 썼으면 그에 대한 산출물이 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여기 이제 팀 구성 및 역할에만 딱 들어있고 그리고 저는 요거보다는 데이터 분석이니까 분석 방법론이 세마 방법론이나 CRSP-DM 이런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에 대한 장표를 넣었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뒤에 EDA를 잘 하셨는데 중간에 맥이 끊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하신 것 중에서는 두 분이 하신 인원수에 비해서는 안에 내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하나 그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 장표가 31번 슬라이드인데요. 30번, 31번 슬라이드 여기 보면 정확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네. 회기 모형이거든요. 네. 회기 모형이 정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 장표에도 보시면은 이 정확도라면 저 대각선 안에 있는 개수예요. 그쵸? 정확도가 아니고 다른 수치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사용했던 정확도는 R 스퀘어 밸류를 정확도라고 일단 그냥 정확도가 아니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극장 개수죠. 네네네. 정확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 네. 그 다음 장표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팅을 하시는데 리치하고 라스는 둘 다 정기화 회기 모형이어서 두 개를 같이 쓰시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엘라스틱 모형을 쓰시는 걸 더 권하고요. 그리고 지금 4개잖아요. 어쨌든 간에 4개를 했으면은 보팅은 하드 보팅이 있고 소프트 보팅이 있는데 하드 보팅이면 표가 갈릴 수도 있어요. 저기 이제 하드 보팅인지 소프트 보팅인지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사용했던 건 사실 보팅 리그레서라서 저희가 보팅을 선택할 수 있던 변수는 못 봤던 것 같아요. 파라미터. 아, 네네. 좋았죠. 그걸 좀 표현해 줬으면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 정확도보다는 그냥 결정계수 R제곱 값이라고 하고 그 R제곱 값도 이제 그 사이클런에는 그냥 R제곱 값만 나오는데요. 스타치 모델즈라는 패키지 이용하면은 수정된 어드저스트된 R제곱 값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와 그리고 이런 회기 모형을 할 때는 이 잔차의 정규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빈 왓슨 값도 같이 보여주시고 회기 모형을 할 때는 사이클런보다는 스태치 모델 이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 그래프 보여주셨는데 회기 모형은 저런 그래프로 훨씬 더 많이 보여주시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7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아리마 모델을 사용하셨는데 그
생각하셨을 때 아리마 모형의 단점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페이지 같거든요. 어떤 게 단점이신 것 같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희가 진행했던 예측 데이터가 사실 예측 값이 계속 상승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데이터의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리마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이거를 본 사람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아리마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지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떤 근거라면 이게 그 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리마 예측 모델도 그렇게 상향하는 예측을 했던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리마 모형 자체는 자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면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만약에 결정하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 우상향할 거다. 기존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한 결과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아리마를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다른 시계열 방법론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너한 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19페이지 가볼까요? 19입니다. 19요? 잠시만요. 그 차트를 선택할 때도 어떤 차트를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시계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 그래프를 이용하셨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포함된 그래프를 사용하셨어요. 혹시 의도하셨던 점이 있나요? 여기는 이제 매매가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매매가 증가율을 비교한 거라서 면적을 통해서 면적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매매가가 올랐다는 거고 그 면적이 밑으로 향하면 매매가가 그 당시에는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거를 저희가 표현하고 싶어서 면적을 사용했습니다. 네,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각화에도 좀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약간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간 부분 같아요. 그 표현을 하실 때 발표자분께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인해서 공급량이 시장에 많이 풀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시장 전체 공급량 대비해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 내놓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았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가 그 중간에 조금 확인해 봤을 때는 저희가 이 PPT에는 넣지는 않았었는데 한 고위공직자 4급 공직자들의 80% 정도가 지금 2개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네. 그 고위공직자들의 총 물량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 800개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넣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추가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코멘트 좀 하는데 어쨌든 이거 작업하면서 꽤나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해보고 거기서 결론 내고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해서 하고 그런 거 상당히 눈에 보였고요. 그다음 질문이라면요.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가지고 걔네들이 예측을 하는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트렌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누는 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분류했어요? 저희가 그냥 시계열 예측으로 했었을 때는 앞에 부분이랑 그 총 데이터에서 앞에 부분은 그냥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로 했고 뒤에 부분은 이제 테스트하는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연결시키고 그 학습하는 부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보통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네. 얘네들이 인스턴스가 여러 개지 않고 오로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예측한다면 코스피는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제는 계속 하나만 있을 거고 그래서 얘네 앞에 걸로 학습시키면 뒤에 거가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 거 가지고 학습시킬 뒤에 거 가지고 테스트했다고 정확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서 아까 정확도라는 것 자체 표현도 적당치 않았던 것 같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걔네들 데이터 분리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저 수치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분리해서 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그냥 무턱대고 정확도라고 내놓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봐서 조금 더 맞는 워딩을 찾아서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